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세계의 세계성에 대해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세계에 대해서 분석하려면, 세계성에 대해서 분석하려면 현존재를 제외하고 현존재를 떼놓고 분석할 수 없다고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는 현존재하고 함께 분석해야 될 때, 우리 인간하고 함께 분석해야 될 때 구조가, 즉 세계성이 잘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계속 이어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 97쪽 세 번째 문단입니다. 세계라는 낱말은 위와 같이 음미되고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거기에서 분명해진 것은 그 낱말의 다의성이다. 이 다의성으로 인한 혼란을 제거하는 일은 다양한 의미로 생각되는 현상들과 그 현상들의 연관을 지적하는 것이 된다. 우선 하이데거는 세계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언어는 다의적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세계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세계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하이데거는 우리가 세계라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의미는 크게 네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1. 세계는 존재적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이때 세계는 세계 내부에서 전제적으로 있을 수 있는 존재자의 총체를 의미한다. 자, 세계를 우선 존재적 개념으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이때 존재적 개념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네, 그냥 당장 처음에 들어오는 그런 의미로, 상식적인 의미로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을 때 세계는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모든 현상체들을 모아놓은 그런 총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다양한 것들이 다 존재하는 곳, 그것들이 있는 바탕, 근간, 이런 것을 보통 세계라고 하죠. 2. 세계는 존재론적 용어로서 기능하여 이래서 말한 존재자의 존재를 의미한다. 더욱이 세계는 그때마다 다양한 존재자를 포괄하는 영역의 명칭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세계는 수학자의 세계라는 말에서처럼 수학의 가능적 대상들의 영역을 의미한다. 앞에서는 세계를 존재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세계를 존재론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네요. 존재론적이란 것은 묻고 또 되물어서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존재론적으로 물었을 때 세계는 존재자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모든 현상들, 모든 사물체들, 모든 연장체들이 그냥 함께 있는 곳, 그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 사물들의 총체라는 의미에서 세계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존재자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사물체들, 현상체들, 연장체들, 그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지시하는 어떤 무엇, 그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요, 존재자를 규정하고 지칭한다고 하니까 존재자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가? 아니요. 존재자하고 밀접히 상관이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 게 수학자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자의 세계는 어떤 걸까요? 단순하게 수학 공식들만이 혹은 문제풀이들만이 난무하는 그런 세계일까요? 결코 아닐 겁니다. 아마 자신이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 수학의 어떤 문제들을 풀고 깊이 있게 분석해 나가는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수학자라고 한다면 또 다른 수학자들을 만나기가 쉽겠죠. 혹은 생업도 해야 될 테니까요. 자신이 혼자 연구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리키면서 만나는 여러 학생들이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형성된 것이 수학자의 세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의 세계도 그렇고요. 혹은 사가장수의 세계, 셀러리만의 세계,
비즈니스맨들의 세계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박사고 교수나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주로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와 연관지어서 만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주위에 다른 박사님들, 박사 과정을 가려는 사람들, 아니면 공부를 처음부터 배우는 학생들, 하다못해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나는 것도 공부로서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되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만나서 제가 강의도 하는 거고, 여러분도 제 강의 혹은 강독을 듣는 거겠죠. 이처럼 존재자와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을 형성해 주는 것을 세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3. 세계는 다시 존재적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나 이때의 세계는 세계 내부적으로 만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현존재가 아닌 그런 존재자로서가 아니라 현실적 현존재가 현존재로서 살고 있는 그곳으로서 해석되고 있다. 이때 세계는 전 존재론적 실존적 의미를 갖는다. 이 경우 다시 여러 가능성이 성립한다. 세계는 공공적, 우리 세계라든가 자신의 가장 친근한 가정적 환경 세계를 가리킨다. 세계에 대한 세 번째 의미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다시 세계에 대한 존재적 이해라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어요. 그럼 1번에서의 세계에 대한 존재적 이해와 이 3번에서의 세계에 대한 존재적 이해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세 번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존재적 이해는 1번의 사물들의 모든 총체로서의 세계와 그리고 존재자를 규정하는, 지시하는 그 존재자의 존재로서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는 바라보는 세계입니다. 이때는 어떤 세계예요? 철저하게 현존재를 바탕으로 현존재와 관련을 맺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세계예요. 첫 번째나 두 번째 세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현존재가 드러나지 않았죠. 첫 번째는 그냥 사물들의 총체이기 때문에 현존재라기보다는 전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느낌이 강했고요. 두 번째로 수학자의 세계, 과학자의 세계와 같은 존재자의 존재라고 했을 때도 구체적으로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인간에 다 대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현존재를 다루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지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세 번째, 환경세계는 다릅니다. 바로 현존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바로 그곳을 환경세계라고 하이데거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현존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환경세계를 볼 때 이것이 전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실존론적으로 이해된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의 전 존재론적이라는 것은 이제 존재론적인 분석을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해해야 할 혹은 우리가 전제해야 할 세계라고 하이데거가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친근한 바로 이 일상세계, 환경세계를 가지고서 이 세계의 세계성에 대해서 분석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환경세계라는 이 하이데거의 개념은요, 이후에 많은 철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는데요. 하버마스가 말하는 생활세계는 바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환경세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런 책을 보면 나오는 그 생활세계는 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환경세계에서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하이데거의 환경세계 개념을 잘 가지고 이해하고 있으면 하버마스의 그 생활세계 개념도 이해하기가 더 쉽겠죠. 그 외에 오늘날 여러 학자들이 생활세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거의 다 하이데거의 환경세계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칸트를 할 때도 포스트 모던한 학자들, 오늘날 대가라고 불리는 그런 학자들과의 연관성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이데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하버마스랑 연관되었죠. 그 외에 포스트 구조주의자들하고도 하이데거는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현존재에게 가장 친근하고 익숙한 그런 공간, 그런 세계,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환경세계라고 한다. 환경세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이렇게 환경세계를 바탕으로서 세계의 세계성을 알아가려고 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끝으로 세계는 세계성이라는 존재론적, 실존론적 개념을 나타낸다. 세계성 자체는 특수한 세계들의
그때그때 구조 전체로 변형될 수 있으나 자기 안에 세계성 일반이라는 아프리오리를 간직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라는 표현을 수로상으로 3에서 확정된 의미로 사용하도록 한다. 세계라는 표현이 때때로 이래서 말한 의미로 사용될 때는 그 의의를 표시하기 위한 인용부호를 붙일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의 변형적, 즉 세계적이라는 표현은 수로적으로는 현존재의 존재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계 안의 전제적 존재자의 존재 양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후자의 존재 양식을 우리는 세계 귀속적 또는 세계 내부적이라고 부른다. 네 번째는요, 세계를 존재론적, 실존론적으로서 이해한 개념이라고 하이데거가 말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세계 혹은 세계들이라는 그때그때 어떤 구조 계계들, 세계로 우리가 지칭되는 것들의 다양한 변화된 모양과 양태들을 알 수 있다. 이때 세계성에 대한 아프리오리한, 즉 선언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이데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종국에는 이 존재론적이고 실존론적인 세계 개념, 세계성을 파악하려고 할 건데요. 그 시작은 바로 3번에 말했던 환경 세계를 바탕으로 갈 거고요. 우리의 상식적인 세계에서는 바로 첫 번째 보았던 사물들의 총체와 같은 그런 세계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하이데거도 가끔 사용할 텐데요. 그럴 때는 꺽쇠푸시, 인용부호를 넣어서 구분하고 분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계를 이야기할 때는 꼭 사물들의 총체, 즉 칸트가 이해했던 그런 세계하고 전혀 다른 것. 하이데거가 세계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면 되죠? 네, 환경 세계를 떠올리면 돼요. 그러나 앞에서와 같은 사물들의 총체와 같은 세계라고 할 때는 인용부호를 가지고 이해하시거나 아니면 세계 귀속적 혹은 세계 내부적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 존재는 무엇에 몰입해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내 존재는 세계 내부적 존재하고는 다른 겁니다. 세계 내 존재는 현존재만을 지칭해요. 세계 내부적 존재는 전제재만을 지칭할 겁니다. 그래서 세계 내 존재는 실존론적이고 존재론적인 그런 용어라고 한다면 세계 내부적이라는 것은 그저 범주적이고 존재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세계 내 존재는 현존재, 즉 우리 인간에게만, 세계 내부적인 것은 물건들, 사물들에게만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래의 존재론을 일별할 때 알 수 있는 것은 세계 내 존재라는 현존재의 틀을 빠뜨리는 것과 세계성의 현상을 건너뛰는 것은 짝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성의 현상 대신 사람들은 세계 내부에 전제적으로 있으면서도 우선은 전혀 발견되어 있지 않은 존재자의 존재, 즉 자연에 의거해서 세계를 해석하려고 한다. 자연은 존재론적, 범주적으로 이해하자면 가능한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존재의 한 극한이다. 현존재는 이 자연으로서의 존재자를 자기의 세계 내 존재의 일정한 양상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자연인식은 세계를 특정하게 탈세계화 시킨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는 어떤 특정한 존재자의 존재 구조들의 범주적 총괄로서의 자연을 가지고서는 세계성은 결코 이해될 수 없다. 그러나 가령 낭만파의 자연 개념이 의미하는 자연 현상도 세계 개념에 입각해서, 즉 현존재의 분석론에 입각해서 비로소 존재론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이데거가 봤을 땐 기존에 지금까지 왔었던 존재론은 이렇게 세계에 대한 개념을 현존재와 혹은 세계성과 연관을 지어서 발견한 적이 없다고, 이것은 언제나 무시했고 건너뛰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언제나 그저 사물들의 총체, 현상들의 총체, 전제자들의 총체 이렇게만 이해해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우리의 주어진 자연도 현존재하고, 즉 우리 인간하고 함께 이해를 해야 될 텐데 그저 자연은 자연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따로 구분하고 분리해서 이해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현존재는 기본적으로 내 존재, 즉 몰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몰입하지 않고 그저 이론적으로, 무감정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태도를 관조라고 이야기했죠. 그거는 또 몰입의 하나의 극단적인 형태, 즉 내존재에 관조라는 방식으로 몰입해 있는 상태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 인간과 상관없이 그냥 자연을 그대로 보는 것, 이것도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세계 내 존재인 현존재가 인간을 배제하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는 또 다른 존재 양식 혹은 태도 취함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낭만파는 자연을 그저 어떤 물리적 대상이나 우리가 이용해야 할 대상 그런 방식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방식으로 보지 않고 자연을 찬미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그런 태도 양식을 보였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실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계 내 존재이기 때문에 현존재의 세계 개념에 입각해서 이해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우리 현존재하고 꼭 연관지어서 이 세계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이데거가 말하는 그런 세계는 우선은 뭐라고요? 우리 현존재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환경세계라고요. 오늘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이제 하이데거의 세계 개념을 어느 정도는 제대로 잘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 어려운 책, 긴 시간 함께 같이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